요! 산시백을 합니다. 센서 스트입니다. 2025년 세계 군사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매년 군사력 순위를 발간하는 글로벌 파이어파워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 사이트가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25년 세계 군사력 순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이 영상 하나 만드는데 하루를 꼬박 썼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면 그 노력을 완성해줍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10위는 남미의 강자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군은 상비군 33만 4,500명에 예비군은 134만 명 규모를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인데요. 아르헨티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르헨티나를 주적으로 두고 훈련하는 군대입니다. 특이하게도 항공 우주 산업이 꽤 발달한 나라인데요. 그 덕분에 이 99M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나 KC-390 수송기와 같은 각종 군용기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현재 브라질군은 레오파르트 1 전차 348대를 운용 중이고요. M60A3 TTS 전차 91대를 운용 중이기도 합니다. 장갑차의 경우에는 EE9, 카스카베우나 M113A2 장갑차를 전부 다 포함해서 1845대를 운용 중인데요. 특히나 VBTP의 MR 과란이 장갑차는 2030년까지 2044대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스트로스2 다연장 로켓 78문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꽤 강력한 육군력을 보여주고 있죠. 중남미에서 브라질을 이길 나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브라질 경제가 그리 좋지가 않아서요, 아직도 3세대 전차 이상이 없습니다. 2세대 전차만 있어요. 또한 브라질군은 국가 치안 상황이 안 좋아서 가끔 빈민가의 거점을 잡은 갱단과 교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해군 같은 경우에도 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항공모함을 운용하기도 했었지만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2020년에 퇴역한지라 현재는 해군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인데, 다만 영국에서 오션급 강습 상륙함을 도입해서 아틀란티코급 항명으로 다목적 항공모함을 운용 중인 상태입니다. 상륙함 3척, 호위함 6척, 초기함 19척을 운용 중입니다. 브라질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유럽제 무기가 주축인 상황입니다. 공군기들도 F-39 그리펜 전투기와 같은 스웨덴 전투기를 8개 운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추가로 70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대부분의 무기를 유럽제 무기를 쓰고 있어서 특기할 만한 점입니다. 다만 브라질의 경제 규모가 정체되면서 국방비도 정체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가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9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나토 회원국으로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역사적인 이미지 때문에 약군이다라는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남유럽에서는 스페인군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군은 34만 명 이상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고요, 예비군은 4만 2천 명 정도입니다. 이탈리아군은 해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탈리아군은 항공모함을 보유할 정도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탈리아군은 유사시에 러시아군이 흑해를 벗어나 지중해로 진출하면 이를 저지해야 할 주요 전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흑해를 벗어나지 않아도 지중해 안에서 나토 해군을 진두지휘할 국가가 이탈리아다 보니 이탈리아 해군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장 지중해에서는 지중해에 주둔 중인 미국 제6함대를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함은 총 180여 척이고요, 항공기는 70여 척 보유 중입니다. 콘텐디 카보우르급 항공모함 1척, 거기다가 산 조르지오급 강습 상륙함 3척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상당한 항공전력 전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프랑스와 공동 개발한 호라이즌급과 카를로 베르가미니급 호위함을 주력함으로 도입하고 있어서 수상함대도 꽤 강력해요. 다만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게 좀 흠이긴 한데요, 그래도 지중해를 충분히 지킬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군력에 비해서 육군력이나 공군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긴 한데 이거는 옛날 평가고요, 현재는 지나친 군축으로 군사력이 많이 약해진 독일보다는 확실히 강력하며 프랑스군과 비등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C1 아리에테 전차 200대를 운용 중이고요, 그중 125대는 아리에테 AMV 사양으로 개량 예정입니다. 또한 장갑차도 B1 첸타우로 259대, VCC-80 다르도 198대, VBM 프레치아 249대를 운용 중이고요, 첸타우로 2 장갑차 106대와 프레치아 EBO 장갑차 42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공군 같은 경우에는요, F-35A 전투기 27기를 운용 중인데 33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고요, F-35B 전투기도 4기를 운용 중인데 11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94기도 운용 중이어서 꽤 강력한 공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E550A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2기를 운용 중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는 특이하게 헌병대를 제4군종으로 운용 중인데요, 치안 업무를 주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제복이 예쁘기로 유명합니다. 예복은 망토 두르고 다니거든요. 8위는 티르키예입니다. 티르키는 중동과 유럽의 교차점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2만 5천 명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고 예비군은 38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티르키의 경우에는 중동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장비하고 물량만 봐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서아시아와 유럽을 통틀어서 강력한 군대 중 하나입니다.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병력 규모가 많은 나라예요. 티르키의 경우에는 육군력이 강력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는 티르키예가 냉전시대 당시에 서아시아 지역의 대공산권 최전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과 살짝 비슷한 포지션이죠. 현재도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42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티르키의 경제력이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이란이 계속 분쟁 중이어서 그래요. 당장 최근에 휴전한 이스라엘이 바로 아래에 있고 시리아도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런 나라들이 주변국이어서 계속 많은 병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경제력이 좋지 않은데 병력이 많으니 군사 장비를 제대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국방비를 GDP 대비 1.5% 정도밖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K2표의 설계를 기반으로 만든 알타이 전차를 1000대 정도 도입할 계획이고요. 레오파르트 2 전차 시리즈도 339대 정도 있습니다. 또한 장갑차 규모도 4100대 보유하고 있죠. 현재 트르키에는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MUGEM이라는 6만 톤짜리 항공모함입니다. 2025년 1월 2일에 기공을 하여 현재 건조 중인데요. 어떻게든 국방비를 더 짜내서 극도의 효율을 내고 있습니다. 구축함은 TF-2000급 방공 구축함 8척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고요. 호위함은 현재 17척을 운용 중인데 여기서 이스탄불급 호위함 7척을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초기함도 25척 운용 중인데 히사르급 원양 초기함 10척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죠. 공군의 경우에는 현재 F-35 전투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티르키의 경우에는 국토가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대규모 공군을 운용해야 합니다. 물론 티르키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상당히 큰 규모의 공군을 운용할 수 있었는데요. 당장 21세기 이후에도 티르키의 공군은 미국 다음으로 F-16 전투기를 최다 운용하는 나라기도 합니다. 근데 에르도안 정부가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미국을 자극해버렸고요. 결국 미국이 F-35 전투기 수출을 거부하면서 F-35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F-16 전투기 시리즈를 244개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E-7T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4기를 운용 중이고요. KC-135R 공중급유기를 7기 운용 중이죠. 참고로 한국의 KT-1T 훈련기를 39기 운용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티르키는 육군, 해군, 공군뿐만 아니라 헌병대와 해안경비대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기도 합니다. 또한 티르키에는 한국과도 교류가 많아서 한국의 K9 자주포를 기술 도입 생산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기 KT-1을 구매해서 쓰고 있고 알타이 전차를 현대 로템의 전차 기술을 받아 생산하기도 했죠. 칠레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헌법상 전쟁 금지 조항이 있지만 자위대를 통해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식 군대는 아니긴 하지만요. 일본은 해군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일본은 자위대 병력이 24만 7154명이고요. 예비대의 경우에는 6만 명 정도를 보유 중입니다. 일본은 GDP의 1.3%를 방위비로 쓰고 있는데요. 한국이 그의 2배인 GDP의 2.6%를 쓰고 있는데도 일본의 방위비가 더 많이 듭니다. 일본의 방위비는 560억 달러로 80조 원 정도인데 한국은 59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위비를 현재 2배인 GDP의 2%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일본은 특히 해상자위대가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라면요. 수상함 전력에 비해서 잠수함이나 대잠 초계기의 전력이 강력하다는 것인데요. 이는 냉전시대 때 일본이 주로 소련의 잠수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우에는 소해 능력 하나는 미국 다음으로 좋다는 평가도 있죠. 최근에는 자위대의 재무장도 점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은 매년 한 척 건조, 한 척 배치, 한 척 개량의 공식을 유지하면서 2010년대까지 유지됐었던 16척 체제에서 22척으로 수량이 증가한 상황이고요. 세계 최초로 군사용 잠수함의 리튬이온 배터리 추진 시스템을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대잠 초계기 및 대잠 초계 헬기 부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T1 초계기와 SH-60L 등의 신규 개발 장비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즈모급을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항공자위대의 F-35B와 통합 운용할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인 해상 전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이즈모급 다용도 운용모함은 2척을 운용 중입니다. 그 외에도 휴가급 헬리콥터 호위함 2척을 운용 중이고요. 마야급 2척, 아타고급 2척, 공고급 4척을 보유한 상황입니다. 육상자위대로 넘어가면요. 육상자위대의 경우에는 상륙 저지 등 방어에 특화된 부대입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일본 자위대는 기본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한 군대지 공격을 하기 위한 군대는 아니거든요. 육상자위대는 최근에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통신 능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C4I 운용병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병사 단위까지 구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좀 힘들 텐데 이걸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현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고 결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상자위대의 전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거예요. 또 항공자위대의 경우에도 상당히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한 군대인데요. F-35 시리즈를 37기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총 147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고요. F-15 전투기는 200기 정도 보유한 상황입니다. F-2 전투기는 91기 정도 보유 중이죠. 6위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유럽의 핵심 군사 강국 중 하나로 뛰어난 기술력과 전통적인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프랑스군은 육군, 해군, 공군과 핵전력 모두 균형 잡힌 전력을 보유하면서 강대국이라는 평판에 걸맞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군의 경우에는 군종이 육군, 해군, 항공우주군, 헌병대로 4군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랑스군은 222대의 르클레르 전차를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200대는 르클레르 XLR 사양으로 개량할 예정이고요. 장갑차의 경우에는 전부 다 합쳐서 5098대를 운용 중인데요. 특히 EBRC 제규어를 250대 더 추가할 전망이고요. VBMR 그리폰 장갑차를 1372대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비해 포병 장비는 약하다는 평가가 있긴 합니다. LRU 다연장 로켓을 13문, 시저 자주포 58문, AU-F1 자주포를 32문 운용하고 있죠. 하지만 신냉전 시대가 시작된 이후 프랑스도 조금씩 군악을 하는 모습인데요. 시저 NG 자주포 109문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고요. 시저 자주포 30문을 도입, 그리고
그리고 그리폰 MEPAC 자주 박격포를 53문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해군은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을 보유한 정규 항공모함 보유 해군입니다. 영해 방위와 항공모함에서 함재기 운용을 위해 자체적인 해군 항공대를 보유하기도 했고요. 함재기로는 라파렘 전폭기와 E2C 조기 경보기를 운용 중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함께 주력 수상함을 교체하기 위해서 FRE MM 프로젝트와 호라이즌 프로젝트를 시행 중인데 성공리에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잠수함 전력도 강력한데요. 프랑스는 6척의 공격 원잠을 보유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러시아, 영국과 함께 유럽에서 몇 안되는 전략 원잠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핵 억지력의 한 축으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죠.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해외 영토가 좀 있는지라 해외 영토에 대한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만 영국과 비교하면 보급 전대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급함을 꾸준히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 공군은 특이한 점이 미국제 전투기나 전폭기를 전혀 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국산 전투기나 전폭기만 운용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죠. 오늘날에는 라팔 전투기와 미라주 전투기를 쓰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2020년대까지 전술기 전력을 전부 라팔 전투기로 통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인 FCAS를 2030년대 말부터 도입해서 라팔 전투기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E3F 조기 경보기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고요. E2C를 세대 구매해서 항공모함에서 운용 중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핵보유국이기도 한데요. 프랑스는 핵탄두 300개를 보유 중입니다. 르트리옹판급 핵 잠수함 4척에서 SLBM을 통해서 투발수단을 갖추고 있기도 하고요. ASMP-4 공대지 순항미사일 84개를 통해서 투발수단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5위는 영국입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영국은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영국군은 현재 13만 8,100명 정도의 상비군을 보유 중이고 32,580명 정도의 예비군을 보유 중입니다. 사실 영국군은 과할 정도로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챌린저2 전차가 원래 400대 정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세계 연대 수준, 그러니까 150대로 다 감축했습니다. 그중 148대는 챌린저3로 개량을 한다고 합니다. 마크 프랑스와라는 영국 정치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이 지금 당장 운용 가능한 전차 대수는 40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심지어 영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보다 군마가 더 많다고 하는데 영국이 보유한 말은 492마리인데 영국이 보유한 전차는 150대거든요. 이는 영국 경제가 아주 힘들어서 그런데요. 이러다가 군사력 순위가 점점 밀려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다만 신냉전 시대가 시작하고 영국도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인데요. 특히 해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대잠 작전 능력이 세계 최상위층이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국 해군은 6척의 준 이지스급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86척, 중국이 39척, 일본이 16척, 인도 10척, 러시아 9척, 한국 6척, 영국 6척 순으로 이지스 준 이지스급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5형 구축함의 미사일 수량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레이더는 우수하고 또 방공 미사일도 아스터 1NT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서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7만 톤급의 정규 항모가 취역했고요. 호위 함대를 구성해서 자국의 군사력을 전 세계 곳곳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소홀했던 함대 방공 능력도 역시 확충하고 있죠. 영국 공군은 현재 4.5세대 전투기와 137기, 5세대 전투기와 31기를 보유하는 등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프랑스 공군과 함께 러시아 공군을 대항할 강력한 전력을 갖춘 몇 안되는 공군이죠.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107기를 운용 중이고요. F-35B 전투기 33기를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105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고요. 영국은 특히 미국을 따라서 많은 전쟁에 참전해서 미국 다음으로 실전 경험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전 경험을 절대 무시 못하는 수준이죠. 영국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핵 보유국인데요. 핵탄두를 225개 보유 중입니다. 벵가드급 핵잠수함 4척을 통해서 SLBM이라는 투발 수단을 확보한 상태죠. 마침내 나왔습니다. 4위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북한과의 지속적인 긴장 상태 덕분에 계속해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냉전이 종식되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군축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만 계속 냉전 때와 마찬가지로 방대한 규모의 병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근데 신냉전 시대가 들어서고 나서 다른 나라들이 부랴부랴 재무장해야 할 때 우리는 재무장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특히 할 만한 점이라면 한국은 6위부터 1위까지 전부 다 핵 보유국인데 한국만 핵 보유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래식 무기만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나라죠. 현재 국군은 평시 기준 47만 7,470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290만여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총력전 지향 군대인데요. 이는 주변국의 영향이 큽니다.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북한과 같이 국력이 미쳐있거나 아니면 정신상태가 미쳐있는 나라밖에 없는지라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변국에 비해서 작은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권 안팎으로 들어갈 정도의 군사 강국으로 커지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지상군 포병 화력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매우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K9 자주포는 1178문을 보유하고 있고요. K55A1 자주포는 1180문을 보유 중입니다. 복사포의 경우에는 4700문을 보유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전차의 경우에도요. K2 전차 260대, K1A2 전차 484대, K1 전차 1027대, 이제는 퇴역해줘야 하는 게 아닐지 걱정되는 M48A5K485대를 보유 중입니다. 거기다가 2021년에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된 이후
이후로 급격한 속도로 미사일과 로켓 기술을 발전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특히 현무 미사일 등은 다른 나라에서도 극찬하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해군의 경우에는요, 잠수함 21척을 보유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늘리는 상황입니다. 이지스3의 경우에는 영국 해군과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죠. 또한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2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군기 같은 경우에는 F-35A 39기와 F-15K 전투기 59기, F-16 전투기 계열 165기, FA 50-60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KF-21 보라매 전투기를 통해서 4.5세대 전투기를 더욱 늘릴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국군은 상대적으로 사이버전 전력이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고요, 군수, 정보, 정찰 등에 대한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어서 전쟁할 때 미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은 지금도 개선 중이고요, 무엇보다도 부사관이나 장교와 같이 직업군인들이 점차 떠나고 있어서 직업군인에 대한 복지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위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아시아의 군사강국 중 하나로 방대한 국토와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기반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군은 145만 명의 대규모 병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예비군은 115만 명 정도입니다. 인도는 생각보다 해군이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현재 중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에 이어서 아시아 3위 국가입니다. 1990년대까지는 중국 해군보다 강력한 해군이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태평양 진출을 깨하다 보니까 중국이 그 자리를 뺏어버렸습니다. 현재 인도는 항공모함 운용국이기도 한데요, 특이하게도 항공모함 운용 경험의 경우에는 아시아 국가 중 최고로 길기도 하고 많습니다. 인도 육군의 경우에는 아준 전차 시리즈를 총 126대 보유 중인데요, 특히 아준 MK-1A는 118대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T-90S 비슈마 전차를 2078대 보유하고 있고 T-72 M1 아제아 전차를 241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갑차의 경우에는 BMP-2 사라즈 장갑차를 2400대 보유하고 있죠. 인도 해군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군함이나 부품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항공모함인 비그람 아디티아 항공모함은 러시아에서 만든 겁니다. 인도는 상륙함 10척을 운용 중이고요, 구축함의 경우에는 12척을 운용 중입니다. 호위함도 12척 운용 중이죠. 특히 잠수함의 경우에는 아르한트 원자력 잠수함을 2척 운용 중인데요, 2척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도 공군의 경우에는 소위 30 MKI 전폭기를 259대 운용 중이고요, 1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그 21 전투기를 158대 운용 중인데요, 특기할 만한 점이라면 인도 공군이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적으로 미그 21 전투기 4대를 항상 출학시키곤 해요. 인도군이 그리 강력한 군대라고 평가하진 않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요, 노후화된 장비들이 상당수 남아있고요, 방대한 군사자원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가령 인도의 경우에는 주로 러시아제를 사용 중이긴 한데요, 미국이나 유럽권 국가의 무기도 상당수 도입해서 사용 중이죠. 이렇다 보니 부품을 많은 나라에서 구매해야 하는 소요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 전쟁이 터지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인도는 NPT에 미가입했지만 핵무기를 110개에서 200개 정도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인도는 표면적으로 파키스탄과의 갈등 때문에 핵개발을 한 건데요, 국경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도 상당 부분 고려되었습니다. 현재 인도는 ICBM인 아그닌5 미사일이 있고요, 성능이 향상된 아그닌6 ICBM을 조만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거리만 80km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인 아리안트급도 보유 중이어서 핵 투발 수단을 계속해서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동 2위는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중국은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며 글로벌 군사강국으로 자리잡은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 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병력에서 시작됩니다. 중국군은 현재 255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장 경찰까지 합치면 420만 명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한 군대입니다. 중국군은 장비도 꽤 많은데요, 기갑 전술 차량 7,470대, 군용기 4,092대, 군함 56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중국은 해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중국 해군의 성장이 너무 가파르다고 합니다. 당장 단적인 예로요, 현재 중국 전투함의 약 70%가 2010년 이후에 진수됐습니다. 그런데 미 해군 전투함 규모는 조선업의 쇠퇴로 인해서 건조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 비율이 약 25%에 불과했죠.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중국이 최신의 055급 대량형 구축함은 미국이 쓰던 알레이버커급 구축함과 비슷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걸 미친듯이 뽑아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압도적인 성능 우세를 지고 있던 것도 중국이 내줘야 할 수도 있어요. 일단 현재 중국 해군의 군함수는 2020년에 미 해군을 앞질러서 340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400척, 2030년에 440척이 될 것으로 미국이 예상하는데요, 반면 미 해군 계획에 따르면 현재는 미국이 280여 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2045년이 되어도 350여 척을 보유할 것이라고 계획을 짰어요. 법적으로 밀린다는 소리입니다. 기술적으로 미국이 우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전쟁이 터지면요, 기술이 조금 낙후되어도 법적으로 우위인 쪽이 대부분 승리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군사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국가가 수적 열세를 딛고 승리한 경우는 3건밖에 없어요. 중국은 계속해서 군함수를 늘리면서 대항해군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이제 조만간 항공모함 3척을 운용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요, 또한 공군력도 상당한데요, 당장 4.5세대 이상 전투기만 하더라도 900여 개 이상입니다. J-20 전투기가 200기 이상, J-16 전투기가 280기 이상이죠.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핵탄두를 200기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ICBM 116기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확인이 되었고요. SLBM은 84기 이상입니다. ILBM이라고 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80기죠. SRBM과 순항미사일은 각각 1650기를 가지고 있어서 꽤 다양한 투발 수단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같은 공동 2위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아왔으며 세계 최강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150만 명의 상비군을 보유 중이고 20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 중입니다. 비록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꽤 큰 피해를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서방 세계가 지원해주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3년 넘게 전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의 체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장갑차를 비롯하여 기계화 부대와 공수부대를 주력으로 빠른 전개가 특기인 군대입니다. 이게 워낙 러시아 영토가 넓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죠. 현재 러시아 육군은 T-90 전차를 241대 운용 중이고요. T-80 전차의 경우에는 운용 중인 전차를 모두 우크라이나군에게 잃어버려서 비축 전차를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T-72 전차는 872대를 운용 중이고요. 사실 현재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타격이 큰지라 이것을 회복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쩌면 군사력 순위에서 중국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명실상부 세계 2위의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과 공동 2위인 처지에 놓였으니까요. 러시아 해군의 경우에도 다양한 군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크리미아시급 초계함, 이반 로고프급 강습 상륙함, 야생급 잠수함, 보레이급 잠수함, 리데르급 구축함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군력도 키우려는 모습이에요. 러시아 공군의 경우에는 수호이 57 전투기 22기를 운용 중이고요. 수호이 35S 전투기 111기, 수호이 30계열 전투기 99기를 운용하는 상황입니다. 공군기를 전부 다 합치면 2600기 정도나 됩니다. 특히 4.5세대 전투기만 해도 432기이고 4세대 전투기는 298기나 되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공군력입니다. 유럽에서는 그나마 프랑스와 영국이 힘을 합쳐야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정도죠. 러시아는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핵탄두만 5400개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ICBM은 352기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중이고요. RSM-56 불라바 잠수함에서 나오는 SLBM은 196기나 됩니다. 또한 원자력 잠수함인 SSBN에서는 68기 정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격기는 다 합쳐서 135기를 탑재할 수 있죠. 공군기나 공격 핵잠수함에는 1000기 이상의 순항미사일이나 정밀 유도 폭탄 등으로 핵공격이 가능해서 정말 다양한 핵투발 수단을 보유 중인 나라입니다. 대망의 1위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군사 예산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혼자서 전 세계를 상대할 정도로 전쟁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인데요. 국방비 2위부터 10위의 나라들을 합친 것보다도 미국이 혼자서 소비하는 국방비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9개 국가 중 6개 국가가 자국의 동맹국이기도 하죠. 사실 말이 더 필요할까 싶습니다. 미국은 132만 명의 상비군을 보유 중이고요. 79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 중입니다. 또한 주방위군의 경우에는 42만 명을 보유 중이죠. 전차의 경우에는 6289대를 운용 중이고 장갑차는 39,253대를 운용 중입니다. 수송 차량 하나만 해도 35만 7247대를 운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물량만 좋은 게 아닙니다. 모두 질적으로도 우수한 장비들이죠.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평양 지역에서 일어날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면전에 특화되었던 구성에서 벗어나서 유인 전력을 감축하고 무인화, 정예화된 기동군으로 차별화되는 정책을 추진 중이죠. A2D2 전략이라고 해서요. 중국의 대함 미사일이 너무나도 위협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륙 전단이 중국 해안에 가깝게 접근하기가 많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규모 초수평적 상륙 작전으로 상륙을 시도하기에는 아주 어려움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무거운 전차나 화포 전력과 레이더에 쉽게 피탐될 대형 함정과 항공 전력은 과감하게 포기하고요. 대신 레이더에 잘 피탐되지 않는 드론과 소형 고속 상륙정 등을 사용하고 중국군 소부대와 조우시 강화된 보병분대 화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 해병대가 하는 걸 보면요. 전차대들 전부 다 해체하고 이 전차들을 육군에게 넘기고 있고요. 해병대 군사경찰대도 해체하고 야포부대도 감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헬기 및 전투기 부대 해체하거나 감축하고 있죠. 대신 경량화된 다연장 로켓 포대를 증강하고 무인 운용이 가능한 포대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UAV 전력도 대거 늘리고요. 보병분대 정원도 15명으로 늘리는 모습입니다. 보병분대의 화력과 정보력을 크게 강화한 것이죠. 현재 미국은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또한 11척의 항공모함은 미국의 군사력 상징 중 하나인데요. 최신형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으로 중국의 항공모함은 그냥 씹어먹는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F-22 랩터 전투기나 F-35 라이트닝 전투기를 통해서 강력한 공군력도 보여주고 있죠. 현재 미국은 5세대 전투기만 482기를 보유 중인데 여기서 2343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또한 핵탄두만 5244개를 보유 중인데요. 핵투발 수단으로는 ICBM 450기, SLBM 336기,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SSBN 한 척에 24기가 탑재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전투기나 핵잠수함, 이지스함에 탑재된 순항미사일 수천 대를 통해서 핵공격이 가능해서 다양한 수단의 핵투발 수단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신냉전 시대가 열리고 나서 각국은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군사력은 국제관계와 세계 질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